도망가잖아요. 사랑하는 후배. 도망가잖아요. 안 오잖아요. 저는 이제 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다 아시는데. 오케이. 안녕하세요. 몸짱 약사 민정입니다. 짜잔! 짜잔, 짜잔, 짜잔! 네, 오늘은요, 수능 100일도 안 남았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제가 진로, 약사 관련된 진로 교육도 하고 있긴 하는데, 약사들이 어떤 일을 하나, 그 중에서도 오늘은 병원 약국, 약제과에서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이 아리따운 미모의 약사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소개 좀 먼저 부탁드릴게요. 저는 현재는 약국을 하고 있지만 예전에 병원에서 약 5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심혜란 약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저도 그 병원 약제과에 근무를 했었거든요. 이렇게 막 약봉투 엄청 그 길게 가져가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 3개, 5개, 3개, 5개 뭐 이런 식으로 이 색깔과 그걸로 구분을 하면서 눈알이 정말 빠질 뻔했던 예, 그런 기억도 있고 또 이제 마약성 진통제 예, 오시면 원내에서 이렇게 드리면서 고객 상담하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요. 저는 이제 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다 아시는데. 즐겁습니다. 종합병원 네. 계셨죠? 네네. 대학병원? 네네. 네, 그런 병원에는 더 막 그 병원 약사들의 그 삶이 되게 막 치열하고 막 전쟁터 같았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예, 1분 1초 막 이런 거 되게 급하잖아요. 네, 네. 일반적으로 이제 병원 약국에서 약제과, 대학병원, 약제과, 왜 밤에 응급실 이런 데 가면 또 뭐 가서 약 타고 막 하잖아요. 네네. 네, 그런 거부터 해서 주요 업무들이 뭔지 이렇게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병원마다 시스템은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크게 이제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데요. 병실 약국이랑 그리고 외래 약국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병실 약국은 입원 환자들에게 이제 불출되는 약을 조제를 하는 곳이고요. 또 외래 약국의 경우에는 응급실 퇴원하는 환자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외래로 약을 와서 받아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조제해서 나가는 곳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고요. 이외에도 항암 아까 말씀하신 항암 조제하는 곳이라든가 영양제 수액 조제하는 곳이 있고 또 이제 정보실이라 그래서 약품 정보에 관한 그런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맡은 파트가 있고 또 이거는 모든 병원이 있는 건 아니고 몇몇 개 해당하는 병원만 있는데 임상시험을 하는 병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임상시험 약사와 그리고 다른 파트의 다른 부서들과 협업하여서 같이 이렇게 연구를 진행하는데 약품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뭐 이식 뭐 이런 쪽은 어떤 네, 어떤 이거는 역할을 하나요? 특수한 부서가 맞는 건 아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면서 하는 일 중에 하나였는데 간 이식이나 신장을 이식하는 환자분들이 계셨어요. 이식 환자분들에게 복약 지도를 하는 일을 돌아가면서 하기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병원별로 이렇게 과가 다 다른데 우리 약사들은 정말 1부터 10까지 다 알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네. 아, 그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와파린 얘기했잖아요. 와파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혈액 검사를 해서 수치와 그리고 그동안 이제 식단을 해온 것들을 환자분들이 적어 오세요. 그걸 보고 약사가 앞으로 어느 정도의 용량을 먹을지 체크를 해서 이제 용량을 이제 정해주는 그런 복약 상담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했었는데요. 그거는 공부가 많이 필요합니다. 어떤 것이 혈액을 물키는 식품인지. 그러니까 그동안 녹황색 채소 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네, 얽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또 혈액을 더 끈적끈적하게 하는가. 그래서 이제 수첩을 성실하게 작성해 오신 분들을 보면은 좀 더 또 상담도 깊이 해드릴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음에 용량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본인의 건강은 사실 본인이 잘 챙겨야 돼요. 네. 그래야 더 건강해질 수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천식, 네, COPD. 천식이나 COPD 같은 그런 호흡기 질환이 있는 환자분들의 흡입기의 종류가 정말 다양하게 있어요. 그 종류마다 다 그냥 빨아들인다고 되는 게 아니라 또 어떤 것들은 이제 숨을 후 하고 내셨다가 또 다시 이렇게 빨아당기면 내가 이렇게 흡입하는 대로 다 들어오는 게 있고 어떤 거는 찰칵 누르는 게 있고 종류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그 환자분들 개별적으로 상담을 해서 복약 안내를 하는 역할도 했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이 병원, 우리 약제과에 처음 이제 학교 다닐 때 말이에요. 네. 뭐
개국을 할 것인지, 뭐 네. 근무약사가 될 것인지, 뭐 산업약사가 될 것인지, 왜 네. 회사에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뭐 병원약사가 될 것인지 이런 진로 선택을 하는데 네. 병원약사가 네. 되게 경쟁률이 치열했던 것 같아요. 거의 네. 막 1, 2등 아니면 못 들어가는 네, 맞아요. 이런 상태인데 네, 1, 2등 하셨나요? 아니요. 저 때는 수석하는 친구가 이제 좋은 대학 병원에 들어갔었어요. 서울대요? 네. 아니. 좋은 대학이라 그랬어.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게 정규직 입사가 아니라 그때가 아니라 조금 더 시간이 지났을 때 한 5월 뭐 이런 시기에 들어왔던 신규 입사자 아니더라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퇴사자가 생기면서 공석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뭐라고 해요? 계약직으로 이제 뽑을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약사 같은 경우에는 여자가 좀 많은 직종이어서 여자 같은 경우에는 임신이라든가 뭐 출산휴직, 육아휴직 이런 것들을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혼이 잘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그때 아마 출산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출산하신 분의 공석으로 계약직으로 처음에 입사를 하게 됐고 그렇게 해서 업무를 익히는 도중에 한 두세 달 근무했을 무렵에 정규직 공고가 나게 됐고 그때 이제 지원을 해서 다시 또 지원을 해야 돼요? 네, 다시 지원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병원 입장에서는 새롭게 아예 생으로 신규로 오시는 분들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업무가 어느 정도 익숙하시고 좀 이렇게 서로 경력이 있으신 분들 서로 이제 일이 좀 익숙해지고 서로 친분도 있고 이런 관계에서 더 이제 뽑고 싶어 하겠죠. 원래 계약직으로 있었으니까. 거의 대부분은 계약직으로 하시던 분들이 정규직으로 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왜 데이 근무 있고 네네. 나이트 근무 이렇게 있잖아요. 네네. 그 나이트는 어쨌든 밤을 새야 되니까 네. 돈은 좀 더 많이 받을 네, 것 같긴 많이 한데 줘요. 이제 몸은 축이 나겠죠. 그냥 축이 얘기만 나죠. 네. 들어도 그 하는 업무도 좀 네. 다른가요? 나이트 근무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병원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병원마다 다를 수 있는데 기본적인 틀은 그때 오시는 응급실 환자들의 약을 긴급하게 드리는 경우 그거랑 또 병실에 입원하신 분들이 아무래도 자는 시간이긴 하지만 또 그때 긴급하게 투약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뭐 갑자기 뭐 또 CPR이 난다던가 할 때도 긴급하게 뭐 약을 심폐소생술 할 때도 막 약이 막 긴급하게 이것저것 막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그 다음 날 퇴원하시는 환자분들의 퇴원약을 또 조제해 놓기도 하고 또 다음날 정규적으로 아침, 점심, 저녁 나갈 약을 또 미리 어느 정도 조제해 놓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병원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이 병원도 일종의 사회잖아요. 일종의 사회죠. 이 약국은 뭐 직원이랑 같이 있거나 네. 거의 혼자 있을 때도 있고 네. 뭐 이러는데 네. 그런 차이점도 좀 알려주세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병원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랑 계속 끊임없이 의사소통하면서 지내야 되고 또 이제 같이 이게 혼자서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조제해서 불출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같이 협업해가지고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네, 서로 이제 의사소통도 중요하고 또 일도 이제 자기가 한 역할을 또 잘 마무리까지 해놓는 게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국이랑 이제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그때 이제 친구들이나 같이 또 마음 맞는 그런 동료들이 있어서 같이 식사도 맛있게 하고 막자지껄 또 점심시간엔 떠들고 그렇게 뭐 또 나가서 커피도 한잔 하고 오고 이런 게 재미있었던 것 같은데 병원 약사가 또 사회생활하고 친구들이랑 또 많은 또 약사님 친구들 만나고 소통하기에는 또 좋았던 것 같습니다. 휴가는 뭐 얼마 정도 가나요? 그것도 병원마다 다를 수 있는데요. 저는 한 2주 정도 붙여서 네? 자주 2주요? 가고 3주 가신 분도 뵀었어요. 진짜요? 이것저것 붙여가지고. 병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 사람이 일하니까 한 명 이렇게 빠져도 그거를 이렇게 다 어떻게 메꿀 수 있게 돌아갈 수 있게 되니까. 근데 약국은 저 혼자 하는데 제가 빠질 순 없잖아요. 근데 이제 병원 같은 경우는 휴가가 좀 최대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병원 약국에서 일했을 때랑 네네. 지금 네. 개국을 하셨잖아요. 네. 어디가 더 편한가요? 지금 편한데요. 지금이 더 편해요? 그러면 지금 일하는 시간, 퇴근 시간 정확히 네. 몇 시에서 몇 시였어요? 그때요? 네. 그때는 저는 돌아가면서 했거든요. 이게 시간이 촘촘하게 다 대학병원은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럼 뭐 9시에서 6시, 10시에서 7시 뭐 이런 식인가요? 그렇죠. 그리고 8시에서 5시, 7시에서 4시. 4시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근무를 그러면 했었습니다. 제일 바쁜 시간이 언제예요? 7시.
아침 7시? 네, 7시. 아, 그 아침에 식사 정규- 후에 드셔야 되는 약들이 또 있으니까. 그렇죠. 그죠, 그날에 그게. 하루의 약을 다 준비를 해서 아침에 딱 드리거든요. 아침, 점심, 저녁 드실 약을. 그래서 그때 접수를 5시 때 딱 받은 다음에 5시부터 새벽 5시? 예, 9시까지 쫙 준비를 해가지고 네, 불출을 하기 때문에. 예. 바구니에 막 다 이렇게 해놓잖아요. 네, 그렇죠. 바구니. 막 모든 네. 뭐 병동. 오, 엄청 잘 기억하시나요? 얼마 전이에요? 저희 애들 네. 성인인데요. 아, 네. 초등학생 때. 근데 그게 이렇게 다 기억이 아주 다 또렷또렷 기억- 어제처럼. 어제처럼? 네, 네. 그러면 나이트는 몇 시부터 몇 시? 나이트도 병원마다 다르고 저도 이제 그 근무하면서 시간이 계속 바뀌었었는데요. 처음에 제가 입사했을 때만 해도 저녁 5시까지 출근을 해서 다음날 아침 7시까지 근무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중간에 맞아. 저녁 한번 먹으러 갔다 오고 이렇게 네. 했었는데 중간에 약간 노동법 같은 게 조금 바뀌어가지고 네. 그렇게 14시간씩 있으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돼서 조금씩 계속 줄었었어요. 그리고 약간 이거 좋아하실 소재일 것 같은데 네. 응급피임약 타러 많이 와요. 아, 진짜요? 네, 네. 맞아요. 네, 네. 왜냐면 네. 저도 사후피임약. 엄청 그냥 많이 오거든요. 네. 오는데 그 유튜브 댓글에도 그런 걸 네. 많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네, 네. 어디 가야 되냐. 네, 그래서 네. 제가 뭐 내과, 가정의학과 뭐 그냥 무조건 가라. 지금 네. 급하니까 네. 못 가, 이제 문 닫을 시간이면 무조건 응급실 가라고 그럴 때는 이렇게 무조건 안내를 응급실 가셔야 하긴 돼요. 했어요. 네. 아. 밤 24시간 다 하고 하니까 봄에 많이 오시더라고요. 봄에 네. 이게 네. 이제 네. 추웠다가 네. 이제 좀 가벼워지면서 네. 네, 그렇구나. 네, 그거 타러 많이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병원 약사의 그 뭐 근무 조건이나 뭐 네. 근무 형태나 뭐 하시는 일이나 이런 것들 알아봤는데요. 전 되게 재밌었네요. 그래요? 덕분에. 아, 네. 네네네. 더 재밌게 해드려야 되는데. 네. 네, 오늘 감사했고요. 네, 다음 편에서 우리 또 다른 이야기로 만나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 얘기해요? 아니, 나 근데 나 너무 많은데? 이걸 이렇게 많이 썼는데? 영화야?